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운전기사들을 위해 예배 공간을 마련한 버스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다녀올 만한 기독교 유적지를 소개합니다. 구티비 다번역 성경찬송 어플리케이션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됐습니다. 한국 장로교단의 회복을 염원하는 장로교의 날 행사가 오는 9월 1일 개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시민의 발과 같은 버스 운전기사들은 주일도 쉬지 못하고 매일 운전대를 잡습니다. 대진여객 일터교회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일터교회 소식은 글로벌 선교방송단 고연 교회기자를 통해 데일리 굿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일터교회의 목요 예배 현장을 윤인경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 소리가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흘러나옵니다. 이교대 중 주간조가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어진 장시간 운전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대진여객 직원들은 모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요.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환경 속에서 목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일반 교회 그 주일 예배랑 똑같아요. 대진여객의 목요 예배는 김영진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버스기사란 직업의 특성상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크리스천 직원들을 위해 회사 안에 예배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목요 예배를 통해 나타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직원들의 가정이 회복됐다는 점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고 잊지 않던 직원들도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남편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정도 많이 회복이 됐고 저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가 끝나자 직원들이 서로를 안아주며 축복합니다. 직원들은 각 가정과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지역사회 봉사 일정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김 대표는 아버지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회사 근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신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내에선 개혁과 갱신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일반인 1000명, 교단 소속 2000개 교회, 총신대 신대원생 974명, 주일학교 관계자 9,8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4%에 불과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24.7%만이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불신한다는 의견은 75.3%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 예장합동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17일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엔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이어령 이사장,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전국 각지의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가 봅니다. 방학 기간을 맞아 자녀들과 여름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편안한 휴식을 누리면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유적지를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인천 경기 지역의 유적지를 홍희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인생에서 반드시 겪게 될 희로애락을 담은 존 버년의 소설 철로역정. 책이 소개하는 여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테마파크가 경기 북부 지역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마련돼 있습니다. 철로역정 순례길은 고난 가운데 희망을 찾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경험들을 또한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임재를 통해서 그 순례길을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를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 믿음의 장, 그리고 또 훈령의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엔 일제강점기 기독교인들의 뜨거운 민족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3.1운동 직후 일본 경찰에 의해 학살당한 23인의 제암리 주민들이 이곳 제암리 교회터에 안장돼 있습니다. 수촌교회도 비슷한 시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격렬한 만세운동이 일어난 이 마을에 일제는 불을 질렀고 이때 수촌교회도 전소됐습니다. 하지만 수년 뒤 아펜젤러 선교사의 도움으로 예배당을 재건해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기 서부 지역이자 한국 선교의 시작점인 인천광역시엔 130년 역사의 한국교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관이 자리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전례와 수용, 대부흥운동과 기독교 민족운동, 한국전쟁 이후 기독교의 재건과 폭발적 성장 등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관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다, 교회도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연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희생정신을 다시 불러일으켜주는 하는 큰 계기가 되죠. 인천 지역에선 이 밖에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첫 입국을 기념하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설립한 인천 지역 최초의 교회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목회자를 배출한 내리교회도 인천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제작한 다번역 성경찬송 어플리케이션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을 대폭 수렴해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찬송 기능을 비롯해 교계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담은 굿칼럼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2개의 성경 버전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기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 앱과 연동되는 기능도 신설됐습니다. 이용자들은 구티비 뉴스와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교계 안팎의 다양한 소식들을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번역 성경찬송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한번 설치하면 별도의 데이터 요금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성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기능은 현재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아이폰은 추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장로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을 다지는 장로교회 날 행사가 오는 9월 1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종교개혁 500주년 다시 하나님 앞에서란 주제로 열립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장로교회 날 행사는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고자 매년 7월 10일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올해엔 장로교 총회 설립일인 9월 1일로 변경됐습니다.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장로교 전통예배, 종교개혁 500주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현재 집필 중인 가칭 대한민국을 빛낸 장로교인들을 헌정하는 순서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날 행사엔 한장총 소속 목회자를 비롯한 신학생 등 약 2,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남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때 한국 장로교가 먼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장로교의 날을 통해 우리의 지난 잘못을 되돌아보고 장로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패션 모델로 활발히 활동했던 토니 포나바이오는 탈동성애 경험자로서 동성애 문제점을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포나바이오는 8살의 부모님의 이혼 충격으로 또래 소년에 대한 애착이 커졌다고 합니다. 10대부터 오랜 기간 게이클럽을 다니고 동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성경을 읽었고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나바이오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며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주님 앞에서 회복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나바이오는 최근 한국 홀리라이프의 탈동성애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바 있습니다. 이란 테헤란에 위치한 테헤란 한인교회가 정부의 압력으로 사역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2월 테헤란 한인교회에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떠나 다른 종교시설로 가야 한다고 통보한 상태고 교인들의 신상 기록이 적힌 명단도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외국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구입해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옮길 장소를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사역 중단을 의미합니다. 교회 측은 현지 실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고 한인들만을 위한 종교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지만 이란 정부는 지난 5월 초 담임 목사의 비자 연장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테헤란 한인교회의 홈페이지엔 교회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공지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테헤란 한인교회는 1974년 설립됐으며 한국인이 많지 않은 테헤란에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가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콜롬비아의 한 마을을 돕기 위해 자전거 모금 운동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엠마누엘 연합감리교회의 조로열 목사는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2,300km를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여행을 통해 총 1억 2천여만 원을 모금했고 성금 전액은 콜롬비아의 브리사스 델 마르 마을의 마약 퇴치 운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목사는 우리는 결연을 맺은 브리사스 마을을 매우 사랑하고 그들도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안다면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인다면 세상은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지 시간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포괄적 경제 대화를 개최합니다. 지난 4월 두 정상이 만난 이후 100일 만이어서 그간의 경제 효과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두 나라의 허니문은 끝났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경제 현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미국은 무역 적자 축소를 원하고 중국은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가 오히려 늘어 트럼프 행정부는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미국은 중국 압박용으로 철강 수입 규제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고위 외교관들이 내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실무회담을 갖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북핵 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세 나라가 어떤 공조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북핵 문제뿐 아니라 현재 세 나라의 외교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봉 수준이 전체 근로자 중 상위 7%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지출되는 비용은 평균 1억 79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을 빼면 공무원이 한 해 받는 실질 평균 연봉은 8,853만 원입니다. 단 출산 보육수당, 야근수당 등 비과세 소득과 특수활동비는 제외한 액수입니다. 납세자연맹 측은 공무원 연봉이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1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각종 수당과 공무원 연금까지 감안하면 보수가 최대 3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이 5년 내에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치매연구협회 회장 데이비드 모건 박사는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35개의 신약이 오는 2022년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건 박사는 이들 신약 가운데 6개는 올해 안에 임상시험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임상시험 경과만으로 기대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승인된 치매 치료제는 총 5개로 근본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선 2003년 이후 승인된 치매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부여군 기독교연합회와 충남기독교 총연합회 등이 참여한 부여 한라도축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한라도축장 건립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한라도축은 이슬람법에 따라 잔인하게 도축하는
국제적 동물복지 위반 행위이자 정부가 특정 종교를 비호하는 종교 편향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평화한국이 오는 24일 한양대학교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국내외 통일운동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선 통일 문제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기조 강연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나설 예정입니다.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컴패션 사옥에서 2017 컴패션 썸머스쿨을 엽니다. 썸머스쿨은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가난으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의 실상을 알리고 올바른 기부 문화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은 한국 컴패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자 선교에 힘쓰는 나섬 공동체가 시니어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뉴라이프 비전스쿨에 참여할 은퇴자를 모집합니다. 비전스쿨 수료자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족 상담, 침술봉사 등으로 선교하게 됩니다. 비전스쿨은 9월 7일 개강하며 10주 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